자, 오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선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계획적 살해를 준비했다, 이런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난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은혜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거 요리 나도 먹었다. 그러니까 고 윤상엽 씨만 먹은 게 아니라 나도 먹었다. 나도 먹고 그 같이 공범도 먹고 말이죠. 혐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살인, 계곡 살인 사건, 살인 있고요. 기수에 해당하죠. 보거 사건, 미수, 그리고 용인 낚시서 미수인데 특히 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본인이 자필 진술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겁니다. 보거를 식당에서 사서 맡기고 손질해달라고 했다. 다 먹었다. 나도 먹고 딴 사람도 먹었다. 조현수도 먹고. 그러니까 이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진술서 분량의 3분의 1이 이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상당히 억울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기에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하면서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보거피를 쪽쪽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이건 미수입니다. 살인을 실행했지만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메시지거든요.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렇죠. 안주에 보고피 쫙쫙 넣었다. 왜 안 죽지? 라고 하니까 너무 조금 넣었나? 라고 지금 조현수하고 이은혜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하여튼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한 증거가 돼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살인 미수라고 지금 인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은혜는 아니라 하고 있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조현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등등 정말로 먹었는지 아니면 이 보고 관련해서 음식에 넣었는지 아니면 술에 넣었는지 등등등을 좀 분리해서 신문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기소를 유지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앞서 보신 왜 안 죽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은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냐면, 사실은 아니지만 저런 나쁜 얘기를 주고받은 건 맞지만 실제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과장됐다,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이은혜가 이제 하는 소리로 우리가 접어서 들어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이 도주를 한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와 시기가 검찰의 2차 소환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주함으로써 사실은 자기들의 민낯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20개의 대포폰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텔레그램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할 때 이와 연관된 것을 만약에 알려줘서 도주를 했다면은 그 대체가 좀 미숙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때 혹시 우리가 나눈 그 대화가 이게 노출되지 않느냐라고 지레 겁먹고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보고독 또는 보고피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도주를 하면서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말을 맞췄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쁜 얘기라고 하는 거는 나쁜 얘기라고 하는 걸 알긴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윤 씨가 사망하는 거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애둘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게 떴떴하면 왜 도망가요? 왜 잠수를 타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은혜는 이 사건에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보다 먼저 조현수가 조사를 받았는데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끔찍하게 살인 행위를 하려던 이은혜와 조현수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검찰 조사 받는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나쁜 얘기라고 자기의 잘못은 축소하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서운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박 변호사님 네. 요즘 뭐 감금을 하겠어요? 수사하는데? 핑계라고 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핑계입니다. 핑계. 예. 아마 판사한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조현수도 그렇고요. 이은혜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존재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에 진술 거부권을 계속 검사나 수사기관이 행사하다가 판사한테는 진술서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판사한테는 좋은 얘기도 합니다.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기회라는 밧줄. 뭐 저런 용어를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쓰는 이유는 판사는 자신의 모든 신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탈권을 주고 있죠. 그렇죠.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유죄 무죄 결정하고 또 나중에 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고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강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가 본인들이 사실 극복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 행사라든지 더 뛰어넘어서 강압수사 받았다, 감금당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만약에 박 변호사님 그 지금 말씀이 맞다면 이 진짜 선수들인데 말이죠. 도망 다니면서 우리 오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뭐 기분 좋게도 뭐 놀러도 갔다 하지만 가장 주로 했던 얘기가 우리가 혹시나 검거되면 아니면 우리가 자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어떻게 얘기할지 상당히 입을 맞출 가능성이 많고요. 어디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아마 얘기가 다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이 자필 진술서를 보면은 숨진 남편 고 윤상엽 씨에 대한 언급, 사과, 일절 이런 반구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전형적인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표현을 할 때 사고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네, 사건이 아니고 사고. 아하.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이라는 것인데 원래 기회 달라라고 하면은 일단 잘못을 시인을 하고 난 뒤에 기회를 달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정도의 그 선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 나눈 것은 그건 나쁜 얘기를 갖다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평 계곡에서 발생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그 앵커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선수네요. 예. 자, 이 기자. 그리고 말이죠. 또 드러난 사실 하나가 이 윤상엽 씨의 숨진 남편 윤상엽 씨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걸 확인한 정황도 뭐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곡에 가기 직전인 2019년 5월에 북한강에서 세 차례나 바나나 보트를 탄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윤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도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이은혜와 조연수가 충분히 이제 윤 씨의 수영 실력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계곡에서 입수를 하게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예. 자, 심지어 이 조현수가 그 윤상엽 씨가 숨진 뒤에 그 수상 레저 업체를 뭐 찾아가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숨진 직후에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오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오면은 말 좀 잘해달라. 이게 오해받지 않도록 말을 잘해달라는 건지 어쨌거나 자신이 범인은 자신의 범죄 현장에 다시 가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경찰 조사가 올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단속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요원이 퇴근하고 나서 다이빙을 했다는 점, 이것만 봐도 이상한데 아예 찾아가서 직접 자신의 변명을 잘 말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다.
이런 공식이 다시 여기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그 네. 공범 있잖아요. 공범. 그렇죠. 그 뭐 마약 전과 있고 지금 뭐 어디 들어가 있었다 뭐 이랬던 공범. 이 공범이 지금 약간 키맨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지금 살인죄가 있고 미수죄 2개가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그냥 떨어졌는데 구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고의성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조연수와 이은혜는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 씨, 저 사람이 키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 사람이 지금 원래 무슨 딴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가 지금 출소를 했다고 마약이요, 합니다. 마약. 예, 출소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사람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일부러 안 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조연수하고 또 오랫동안 이은혜 등등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살인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그 타 방송 그 프로그램 녹화를 네. 하셨잖아요. 네. 이 이은혜 사건 관련해서 그 오늘 방송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거기서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윤 씨, 그러니까 윤상엽 씨 휴대폰을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오늘 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서 나온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면서요. 그런데 그 윤상엽 씨와 이은혜가 함께 찍은 부부간의 사진인데 거기서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주연 윤상엽, 각본 이은혜.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서요. 약간 그건 만든 사진 같아요. 재미로 만들었긴 한데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니냐. 이은혜가 이 윤 씨하고 같이 만들었던 사진으로 보이긴 한데 우리가 요새 잘 만들잖아요. 그거 내용조차 이미 이 남편을 아니면 윤상엽 씨를 좀 관리하거나 예. 조금 세뇌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내용도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목소리하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윤상엽 씨가 내가 지금 집세를 냈어. 뭐 월세를 냈어 그랬더니 이은혜가 우리 여행 경비도 부족한데 무슨 월세를 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른 게 있었다면서요. 충격적인데 월세를 냈다고 엄청 혼이 납니다. 혼이 나는데 그 혼난 이유가 여행 경비를 안 내고 월세를 냈다라고 해서 혼이 납니다. 뭐 옆에 이제 오 교수님도 출연해서 뭐 상담도 해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